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우한 형제들에서 우한 테크 코스라는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캡틴 포비와 그리고 코치 준인데요. 저희는 오늘 개발자가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는 저희 캡틴 포비만 좀 나오게 하려다가 너무 옛날 이야기만 혼자 많이 하실까봐 제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 같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함께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대화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운영하는 우한 테크 코스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한 테크 코스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한 테크 코스는 프로그래머의 길을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능한 현장과 가까운 교육을 하려고 지향하고 있는 10개월짜리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능한 현장 경험이 있는 대부분이 아마 2년에서 한 5년 정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을 교육자로 채용을 해서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부터 교육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고, 초반 시작할 때, 제가 자바직이라는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해서 무엇인가 지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경력이 적을 때도 제 지식을 전파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게 상당히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책도 쓰게 됐고 이제 강의도 하게 되다 보니까 개발자의 길을 걷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다가 이제 NHN이라는 곳에서 넥스트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이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런 개발자들을 교사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합격을 해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의 길을 걷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과의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또 성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진짜 좋은 교육을 받아본 경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정말 이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 업계에서 이런 도전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같은 게 혹시 없으셨는지. 네, 이게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먼저 한번 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준은 처음에 제가 교육자로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없었나요? 교육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없었는지 두려움이 없었는데 첫 강의하기 전날에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여기 이제 포비는 경험이 현장에서 10년 넘게 있고 해서 당장에 본인의 경험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약간 이런 확신도 계속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이 컸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꼭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가장 잘 가르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교육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것과 또 잘 가르친다라는 게 더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가르치는 그런 환경과 그 시간 속에서 더 좋은 이제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부담이 특히나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장기간의 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나중에 또 채워줄 수 있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또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혹시 포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무래도 개발 경력이 좀 오래이다 보니까
그 개발자로 쌓아왔던 그런 경력들이 교육자로 전향을 하면서 그 프로그래밍 역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질까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현장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실 교육과 그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병행하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근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정 수준으로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로 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발자로 살 때보다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혹시 교육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기지만,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도 한 12년 했잖아요. 네. 교육도 한 9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래머로 사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반문하겠죠. 그런데 왜 교육자로 사냐? 왜 살까요? 주는 프로그래밍 어때요? 저도 프로그래밍 뭐 재밌고 그거에 온전히 또 몰입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즐거움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교육을 잘하면 잘할수록 프로그래밍도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교육자로서의 길에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실질적인 현장 경험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우한테크 코스에서도 그 모든 교육진들이 실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교육진 중에 한 명이 또 내년에는 실제 우한 형제들의 다른 팀에 한 2년 정도 가서 또 현장 경험을 하고 또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장 경험들을 또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전에 그 현장으로 저희가 이제 순환 근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 교육자와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개발자의 역할을 이제 변경을 해서 현장 경험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2년 뒤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새로 뽑아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교육자로 9년 이상을 살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교육자의 길을 계속 걸을 것 같은데, 제가 개발자로 살면서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고 더 큰 기여를 해봤자 특정 회사의 더 이익을 늘리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더 조장하고 뭐 이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삶의 어떤 보람, 의미를 느끼는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물론 더 큰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하는 그 교육생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큰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그 부분이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육자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과정을 도와주는 데서 굉장히 또 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우한테크 코스에서 교육자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혼자 이렇게 뭐 한참 동안 소개해봤자 되게 지루할 거기 때문에 같이 하나씩 질문하면서, 자, 그러면 준이 생각하기에 우한테크 코스에서 그래도 본인이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1순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강의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테코에서 이제 멘토링은 이제 보통 다른 교육기관들과는 정말 다른 점이 장기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한 친구의 정말 그 성장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너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 장점을 좀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좀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것만 보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장점을 먼저 알고 그걸 발전시키면서 모르는 것들 채워나갔을 때 그 시너지가 저는 엄청나고 그 시너지 속에서 본인이 더 자신감 가지고 이제 꿈을 키워나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장점과 이런 프로그래밍이 같이 시너지 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상호 간에 그 크루들과 이제 저희는 학생들의 이제 크루라고 하는데 크루들과 이제 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우테코의 어떤 교육에서 정말 큰 부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의외이긴 하네요. 네. 대부분의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 만든 컨텐츠를 전달하는 역할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좀 그거는 다르다고. 우아한테크 코스가 네. 좀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우아한테크 코스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강의는 안 해도 알아서 거기 안에서 학생들끼리 또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훨씬 더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정말 잘하면 지식이 그냥 더하기가 되지만 그런 환경을 잘 만들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파되면서 그 지식들이 저는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 곱하기가 더 커질 수 있을지 그런 환경들을, 그런 요소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실제 변화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그 학생 시절에 가장 싫었던 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의만 듣는 그런 수동적인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실 그런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거나 이제 교육자로 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좀 더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좀 재미있는 경험,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우아한테크 코스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저희는 어떤 그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미션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미션들을 만들고 그 미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것인가, 그 미션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크루들 간의 지식이 자연스럽게 전이되기 위한 또 우리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그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들이 학생들 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그 학생들 간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보다 학생들 간에 더 많은 배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미션이라고 했던 과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짝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한 대를 두고 두 명이 같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협업 경험이고 서로가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려워하지만 한 3-4번 정도의 짝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몰입감 있게 미션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 다른 장치들도 있잖아요. 짝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짝 프로그래밍 이제 같이 한 그 동료들과 또 상호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한 것들이 저희가 모든 그 교육 플랫폼에 다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회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장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교육 운영진들과도 뭐 데일리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의 상태와 그 성장 과정을 뭔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크게 준다기보다는 좀 작은 단위로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의 그 일반적인 교육기관들 간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설계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교육을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과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역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역량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 뭐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취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한 2년 정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취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들을 채용할 때 그런 프로그래밍 역량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 네, 약간의 뭐 이타적인 마음이랄까? 네. 그러니까 꼭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성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활동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아한 테크 코스에 합류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그냥 쉽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래밍 역량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을 더 주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길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 이타적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기를 수 있을까요? 아니 주는 사실 뭐 저는 경력이 좀 됐고 뭐 리더도 했고 상당히 오랜 시간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참 이렇게 되면 뻔뻔스럽긴 하지만 약간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준 나이 정도나 준 경력 때는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주는 상당히 빠르게 교육자의 길을 걸었는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지금 상당히 제가 그 나이 때보다는 경력 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길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저도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만 이타적인 마음을 내가 이타적이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자로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게 분명 학생들 중에서도 똑같이 또 이기적인 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타적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나이 차이가 또 많이 안 나고 경력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서 되게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이타적인 학생들이 항상 매년 굉장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또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그 친구들의 도움이 또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키니까 나중에 전반적으로 그 환경 자체가 대부분 이제 모든 크루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타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저는 매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다 이타적인데 저 혼자 이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 똑같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알려주는구나 보면서 배워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우아한 테크 코스 이제 뭐 수료한 학생들이나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남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지식은 계속 변화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 도구도 계속 변화하는 건데 함께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방법을 서로 이제 일깨워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이 사람이 앞으로 가장 평생 가져갈 그런 선물로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준이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처음에 교육자로 살기보다 교육자로 살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본인도 이타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져 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경쟁력으로 보면 약간은 좀 이기적으로 살고 내 개인의 역량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게 성공 모델이었고. 근데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는 게 우리 지금 시대 아니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모든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성들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정말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사용자들이 좋아할지 그런 불확실성들이 높은 거일수록
굉장히 나 혼자만의 관점으로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도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또 빠르게 잘 받고 협업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협업하는 능력, 역량 자체는 정말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 혼자의 역량도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내 성장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실제로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진 프로그래머 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다들 기술적인 것만큼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 능력, 약간 이타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정말 일 잘하시는 프로그래머 분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지 않나요? 아, 네, 그렇죠. 네. 물론, 기술적인 역량이, 네.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나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이 좀 부족해서, 이제 협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기술적인 역량은 평균 이상인데, 협업 능력이 좋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있다면,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소프트 스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이타적인 마음,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준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교육자로 살면서 시작할 때보다 지금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라든가 소프트 스킬 역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약간 경쟁 구조 하에서, 그리고 나만의 어떤 성공을 바라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후에 경로는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첫 번째 경험이 그런 협업 경험을 할 수 있고 이타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 그런 곳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직 문화를 빠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직군이 그러면 어떤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그 무엇인가의 이제 협업 문화를 만들고 이타적인 환경을 만들고, 이게 가장 좋은 건 리더이긴 하죠. 팀장이 되는. 네, 리더.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경력이 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지 그제서야 10년은 너무 늦나요? 요즘에 오래 걸릴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너무 늦군요. 요즘에 우리 회사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네. 5년이 안 돼도 팀장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팀장 역할을 해야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팀장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또 시켜줘야지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가장 그래도 먼저 경험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실 기존에 우리 교육자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우아한 테크코스는 그런 방식의 교육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자들을 멘토링하고 고민 상담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데 이런 역량들이 다 리더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아한 테크코스가 지향하는 교육자의 역할, 역량과 이 서비스 개발 조직의 어떤 팀장, 리더, 시니어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그 역할과 역량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지향하는 건데,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팀원의 입장, 아니면 교육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 말이 진짜 일리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고소돔인가? 저도 굉장히 제가 뭐 경력이 뭐 회사를 다닌 게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말 되게 리더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이랑 매일 아침마다 뭐 데일리 미팅을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잘할 수 있을지, 더 장점이 더 돋보이고 또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고민하고 멘토링 하다 보니까 이게 팀 하나를 운영하는 거랑 정말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런 경험과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랑 이런 멘토링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저희 교육 운영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진들도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나중에 팀장 되면 이런 고민들을 나중에 하게 됐을 텐데 이걸 지금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년, 10년 걸려서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꼭 5년, 10년 뒤에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네, 그렇죠. 하고 5년, 10년 더 빠르게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 빠른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자의 이제 포지션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개발자와 교육자로 살아야 되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고스란히 나의 성장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적용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내가 또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성장 방법도 알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심도 충족하면서 이타심도 네, 그렇죠. 네, 이타심도 같이 길러지는 너무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시니어 개발자나 리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리더,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보면 예상보다 좋은 리더,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팀원일 때 보고 배울 팀장이나 그 롤모델이 될 만한 리더라든가 시니어 개발자가 부족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제 팀원으로 살거나 프로그래머로 살면서 이 리더가 됐을 때 필요로 하는 역량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리더들, 팀장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성장시켜서 더 역량 좋은 개발자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면담을 잘할 것인가. 면담 잘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한 10년 그리고 뭐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당연히 해야 될 고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시니어 개발자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단계로 한 2, 3년 정도의 교육자의 길을 걸어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교육자의 길을 걸어보는 건 상당히 좋은 길이지 않을까?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근데 잘 맞아. 네. 그럼 평생 저처럼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래머의 길이 훨씬 더 재밌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저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프로그래머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협업하는 방법, 그리고 리더로서의 경험을 교육자로 살면서 해보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프로그래머로서의 역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우리 프로그래머의 자리도 사라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게 상당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프로그래머는 대체해도 교육자는 대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가 교육자로 살고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프로그래밍 역량 플러스 교육 역량을 갖춘다면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고 희소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좀 교육자로서의 사는 삶의 어떤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이 교육자로 처음에 도전하는 게 저희도 또 제안을 많이 하지만 처음에 네.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작하기 좀 어려운 힘듦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시작하면은 좀 더 교육자로서의 어떤 시작을 좀 더 수월하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 저도 이제 우한 테크 코스 교육이 그래도 업계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더 많은 그 학생들을 키워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게 교육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보면 아무래도 개발자에서 교육자로 전향하는 것, 그로 인해서 뭔가 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엇인가 남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자에 일단 관심이 있다면 저는 사내 스터디라든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해보는 경험을 1순위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상당히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제가 만든 스터디에서 그리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파했을 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그 속에서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교육자로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년에는 우한 테크 코스 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자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약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저는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데 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력이 적은 상태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렵고 어려운 거를 혼자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또 저희가 모든 미션이나 실제 교육 과정도 혼자 하는 게 없이 최소 둘 이상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교육을 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에 뭔가 내가 어렵게 뭔가 도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좋은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우한테코스도 열려 있잖아요. 언제나.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관심 있고 궁금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컨택했을 때 저희는 또 티타임하고 커피챗 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최근 정말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뭐 테스트 코드랑 뭐 TDD 뭐 정리를 하다가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부터 실패라는 단어 들으면은 뭐 망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뭐 TDD는 뭐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 실패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이게 왜 다른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TDD의 실패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냥 과정인 거지 결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가 도전한 것들에 대한 실패가 온전히 피드백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도전해보고 싶다. 그냥 뭐 실패 이런 건 상관없이 이런 변화나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실패들이 어떻게 피드백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우한테 코스도 약간 새로운 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한 가지 그 방향으로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고 결정해서 그 방식으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 거기서 약간의 성공, 그리고 성공한 부분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계속 리팩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육자분들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 합류했을 때부터 뭐 완벽한 어떤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보다는 오셔가지고 많은 실패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시도에 따른 저희가 피드백을 드려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드리니까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우한 특허 코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살면서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프로그래머한테 교육자의 경험은 앞으로 상당한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긴 인생에 준 뭐 200살까지 산다고요? 네, 저 200살까지 네, 살 계획을 가지고 200살까지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긴 인생에 한 가지 일만 하며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저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래밍도 점점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재미없고, 다른 도전을 할 때 교육자의 길을 걸어보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자에게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볍게 또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과 시간들을 한번 또 기약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작은 변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아한테 코스의 교육자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낀다면 그 속에서 상당히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모두 다 피드백으로 치환되는 건 바로 교육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번 살아보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실패를 모두 다 피드백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즐거움을 한번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우한테크 코스의 이제 캡틴 포비와 코치 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